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활용한 몇 가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즉 일반항이 AR의 n-1제곱인 등비수열의 합은 R이 1이 아닐 때 Sn 즉 1항서부터 n항까지의 합이 1-R분의 A의 1-R의 n제곱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R이 1일 때는 Sn은 A를 n개 더한 형태이므로 NA가 됩니다. 학생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같이 풀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합시다. 문제 상황을 보면 공비는 1이 아닙니다. 3항까지의 합 S3은 R-1분의 A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4죠. 6항까지의 합 S6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값이 126입니다. 두 식을 그대로 나눠줍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같은 것은 약분돼 사라지고 R의 6제곱 빼기 1은 R의 세제곱 빼기 1,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약분돼 사라지면 R의 세제곱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R은 2가 됩니다. 이거를 위의 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A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첫째 항은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입니다. 2번도 잠시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같이 풀겠습니다. 제4항까지의 합 S4는 R-1분의 A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이 5죠.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 S8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로 나눠주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서 써주면 됩니다. 똑같은 거는 약분해 사라지고 제곱차는 합차 공식이 있죠. 그래서 R의 8제곱 빼기 1은 R의 4제곱 빼기 1 곱하기 R의 4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것을 적용했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건 약분돼 사라지고 여기서 R의 4제곱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의 식에 대입하면 R-1분의 A는 3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항서부터 12항까지의 합 S10인데 S12는 R-1분의 A의 R의 12제곱 빼기 1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구한 값들 R-1분의 A, R의 4제곱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쓰면 다음과 같고 계산하면 105가 되겠습니다. 3번도 잠시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같이 풀겠습니다. 1.5m에서 공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1.5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튀어 오르는 이런 운동을 하는 공입니다. 처음에는 1.5m에서 떨어졌습니다. 1.5m는 2분의 3이므로 2분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다시 튀어 오르는데 1m만큼 튀어 올랐다고 합니다. 1m만큼 튀어 오른 공은 다시 1m만큼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튀어 오르는데 같은 비율로 튀어 오른다고 했으므로 처음에 3분의 2의 비율로 튀어 올랐죠. 따라서 두 번째 튀어 오르는 높이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2만큼 튀어 올랐으니 또 3분의 2만큼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공입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공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동거리를 써보면 처음에 2분의 3만큼 떨어지고 1m만큼 튀어 오르고 또 1m만큼 떨어지고 또 3분의 2만큼 튀어 오르고 3분의 2만큼 떨어지고 같은 비율로 튀어 오른다고 했으니 3분의 2의 3분의 2, 즉 3분의 2의 제곱만큼 튀어 오르고 다시 3분의 2의 제곱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공입니다. 튀어 오르는 높이 1, 3분의 2, 3분의 2의 제곱을 A1, A2, A3라고 하고 이 수열을 따로 써보면 이것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항은 1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튀어오르는 높이가 최대 243분의 32m가 될 때까지 공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 값이 243분의 32가 되는 경우를 확인해야 되고, 243분의 32는 3분의 2의 5제곱이 됩니다. n이 6일 때, 즉 6번째 튀어오르는 최대 높이가 243분의 32m가 되는 것입니다. 6번째 튀어오를 때 최대 높이가 3분의 2의 5제곱이 되고, 그 전에 5번째 튀어오른 높이는 3분의 2의 4제곱이겠죠. 튀어오른 만큼 떨어지고 6번째 튀어오른 높이가 3분의 2의 5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모두 더한 값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에 5항을 먼저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고, 이런 게 2개가 있으므로 곱하기 2를 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맨 뒤의 수 3분의 2의 5제곱을 더하고, 또 속하지 않은 맨 앞의 수 2분의 3을 더하면 위 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2분의 15 빼기 5 곱하기 3분의 2의 5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공의 총 이동거리입니다. 4번입니다. 4번에서는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일단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리는 원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가 붙는 방식이 원금에 이자를 더한 새로운 원금에 계속 이자가 붙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A이고 이율이 R일 때, 처음에 원금은 A였지만 기간이 지나면 원금의 이자 AR이 더해져 A의 1 플러스 R이 됩니다. 이것이 1년 후에 원리합계가 됩니다. 복리계산법에서는 이 1년 후 원리합계가 또다시 원금이 돼서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또 붙어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요 값이 2년 후에 원리합계가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원금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 또 이자가 붙어서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고, 이것이 3년 후에 원리합계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게 되면 n년 후의 원리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연이율이 2%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수직선을 그리고 칸을 나눕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에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그리고 점점점 가다 10년 동안 적립한다고 그랬으니 마지막 칸에는 10이라고 씁니다. 문제에 매년 초에 100만원씩 적립한다고 했죠. 첫 번째 칸에 앞에 100이라고 씁니다. 매년 초이므로 앞에 100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저금한 100만원은 10년 후에는 100에 1 플러스 0.02의 10제곱, 즉 10년 후의 원리합계, 이 돈이 됩니다. 두 번째 해 초에 적립한 100만원도 시간이 흐르면 이런 돈이 됩니다. 두 번째 초에 적립했으므로 9년이 흘러 지수에는 9가 쓰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 해 초에 적립한 100만원도 시간이 흘러 다음에 돈이 됩니다. 세 번째 해 초에 적립했으므로 화살표가 지나간 칸은 총 10칸에서 앞에 2칸이 빠진 8칸이 되겠죠. 그래서 지수에는 8을 쓰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 맨 마지막 해 10년째 초에도 100만원을 저금하게 되고, 이 100만원은 딱 1년이 흘러서 원리합계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숫자들이 모두 내가 저금한 돈들이죠. 그래서 이 돈들을 다 합하면 이것이 10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되겠습니다. 이 수들을 잘 관찰하면 첫째 항이 100에 1 플러스 0.02이고 공비가 1 플러스 0.0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수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것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112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2의 10제곱은 1.22로 계산한다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n년후의 원리합계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표시된다 입니다. 자, 먼저 수직선을 그리고 칸을 나눕니다. 첫 번째 칸은 1, 두 번째 칸은 2, 세 번째 칸은 3 이렇게 나가다가 24개월 동안 적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칸은 24가 됩니다. 매월 초에 10만원씩 적립하죠. 자, 첫 번째 칸 매월 초니까 앞에 10을 씁니다. 이 10이 시간이 흐르면 즉 24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런 돈으로 바뀝니다. 즉 10개월 후에 원리합계가 됩니다. 두 번째 달 초에도 10만원을 적립하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는데 총 24개월 중에 1을 뺀 23개월만큼 지나게 되죠. 그래서 원리합계는 다음과 같이 쓰여집니다. 3개월 초에도 10만원을 적립하는데 그 적립된 돈은 22개월을 흘러 다음과 같은 돈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 24개월 초에도 10만원을 적립하게 되고 이 10만원은 딱 한 달만 흘러가죠. 그래서 이런 돈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내가 적립한 돈이고 이거를 모두 합한 게 24개월 말의 원리합계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관찰해 보면 첫째 항은 맨 밑에 수이고 공비는 1 플러스 0.00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는 24개입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것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고 또 계산하면 250.0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초에 10만원씩 저금을 했을 때 24개월 말에는 250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